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 기술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자재값이 팍팍 오르고 철근 단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예요. 분명히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발주처에서는 아직 90일이 안 됐어요. 이 한마디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에 달하는 물가 변동 조정이 그냥 무산되는 기가 막힌 상황. 으악,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노력과 회사의 이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아찔한 경험, 저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맞아요. 현장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은 정말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공정 관리하고 인력 배치하고 자재 수급하느라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솔직히 계약서 구석에 박힌 꼼꼼한 날짜 계산까지 매번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 관리에서 90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달력의 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생겨나고 회사의 이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이 90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소중한 노력과 막대한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대체 이 90일 이상 경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귀중한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실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져서 아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답답한 마음을 확 뚫어드릴게요. 법률적 근거부터 차근차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행정 절차,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까지 물가 변동 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엑기스만 뽑아 완전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현장 전문가를 넘어 계약 전문가, 나아가 공사비를 통제하는 스마트한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0일의 함정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회사의 이윤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바로 파헤쳐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물가 변동 조정, 대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고 현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아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현장 기술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속속 박히도록요. 물가 변동 조정의 법적 근거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해달라고 우길 수는 없겠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공계약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령이에요. 이 조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약 체계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90일 이상 경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히 91일째 되는 날부터 여러분이 물가 변동 조정을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90일까지는 안 되고 91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 하루라도 덜 지나면 법적으로 조정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아주 칼같이 91일째부터예요. 마치 시험 문제에서 딱 떨어지는 정답처럼 법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0일을 계산할 때 계약 체결일이나 직전 조정 기준일은 초일 불산입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적용해요. 이 말은 첫날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은 0일이고 1월 이후부터 1일로 세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공사 계약일이 2025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경과일은 2025년 1월 2일부터 1일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90일째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달력을 세워보면 2025년 3월 31일이 바로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가능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인 2025년 4월 1일 91일째 되는 날부터 여러분은 정식으로 물가 변동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 날짜 계산,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휴대폰 알람이나 현장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가 변동 조정이 가능한 요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물가 변동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마치 비밀번호 두 자리가 모두 맞아야 금고가 열리듯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물가 변동 조정의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간 요건입니다. 앞서 제가 목청껏 강조했던 것처럼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적 기준입니다. 90일 미만이면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 요건입니다. 주요 자재의 가격이 3% 이상 변동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주요 자재랑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공사의 필수적인 자재들을 의미하고요. 3%라는 것은 가격이 올랐을 때 플러스는 물론 가격이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도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즉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뿐만 아니라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 감액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90일 이상 지났고 주요 자재 가격도 3% 이상 변했다면 비로소 여러분은 설계 변경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아서 둘 다 꼭 충족해야만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물가 변동 조정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제시하는 흐름도를 따라가 볼까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론적인 법적 근거는 충분히 이해했으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성공적인 조정의 핵심입니다. 첫째, 자재 단가 변동 확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 시멘트, 아스콘 등 주요 자재들의 단가가 계약 시점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이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통계청이나 조달청에서 매달 고시하는 단가를 참고하시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90일 이상 경과일 계산입니다.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91일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두어야겠죠. 이 날짜를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현장 다이어리나 스마트폰 알람에 꼭 표시해두세요. 셋째, 조정 대상 공정 및 수량 산출입니다. 가격이 변동된 자재가 어느 공정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될 예정인지 정확하게 산출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철근 단가가 올랐다면 어떤 부위에 몇 톤의 철근이 들어가는데 이 철근이 올랐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조정 금액을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발주처를 설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산출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넷째, 조정 신청 공문 제출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발주처에 정식으로 물가 변동 조정을 신청하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문에는 왜 조정이 필요한지, 어떤 자재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조정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잠시 후에 제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공문 하나도 대충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첫인상이에요. 마지막 다섯째, 발주처 검토 및 승인 설계 변경 시행입니다. 발주처에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승인하면 드디어 설계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이 조정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항상 준비된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 5단계만 차근차근 잘 따라가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가 변동 조정은 단순히 돈 더 주세요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 공사의 설계 내용, 즉 자재 물량이나 시공 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물가 변동은 계약 금액 조정의 사유이자 동시에 설계 변경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설계 변경을 제대로 관철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장과 권리를 뒷받침해줄 핵심 서류 리스트를 짚어드릴게요. 설계 변경과의 연계, 물가 변동은 곧 설계 변경을 수반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은 그냥 단순히 특정 비율로 돈만 더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사비 변동이 실제 시공되는 설계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예를 들어 철근 단가가 20% 상승해서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 이는 곧 설계 변경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금액만 조정하는 것을 넘어 변경된 자재 단가와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감 내역을 반영하여 전체 계약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설계 도서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변동은 계약 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인 동시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 시 구비서류 빠뜨리면 여러분의 권리도 놓칩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을 발주처에 요청하려면 발주처를 완벽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서류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듯이 여러분도 이 서류들을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물가 변동 조정 신청서입니다. 이건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요청서예요. 공문 형식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작성해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물가 변동 조정을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발주처에 분명하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신청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둘째, 물가 변동 대상 자재 목록입니다. 철근, 아스콘, 시멘트, 레미콘 등 가격이 변동된 주요 자재들을 명확하게 리스트업하고 각 자재의 규격, 단위, 그리고 계약 시점과 조정 시점의 단가표를 첨부해야 해요. 어떤 자재가 얼마나 변했는지 발주처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 기준 비교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서류 중 하나인데요. 계약 시점의 자재 단가와 조정 시점의 단가를 나란히 비교해서 이 자재가 이렇게 변동했고 그 변동률이 명확하게 3% 이상입니다 라는 걸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비교표를 통해 발주처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해요. 이때 변동률 계산은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조달청 고시 단가 또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예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단가 변동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해주는 자료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견적서나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자료를 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첨부해야 발주처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 주장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다섯째, 공정별 자재 사용량 산출서입니다. 이 자료는 실제 공정별로 어떤 자재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단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서류예요. 단순히 철근 얼마 올랐어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에 들어가는 철근 몇 톤이 계약 단가 대비 얼마 올랐으니 전체적으로 얼마의 공사비가 더 필요합니다 를 보여주는 거죠.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실제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내역과 일치해야겠죠. 여섯째, 설계 변경 내역서 수량 및 금액 조서입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해 변경되는 계약 금액과 그 증감 내역을 명확하게 명시한 서류입니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죠. 변경 전후의 금액을 비교하여 증감 내역과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계약 금액 조정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문서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째, 조정 사유서 기술자 의견서입니다. 현장 기술자인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의견서예요. 공사 현장에서 물가 변동이 실제 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조정이 불가피하며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지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성이 담겨야 발주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어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감리단 검토 의견서 공공공사입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단이나 감독자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가 첨부되어야 해요. 제3자인 감리단의 객관적인 확인과 의견이 있어야 발주처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더욱 신뢰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가 없으면 조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감리단과 충분히 소통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단가 비교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계약 시점 기준의 단가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의 기준점이 명확해지고 발주처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단가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자재가 전체 자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해당 자재 단가가 3% 이상 변동했다면 충분히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진행률이 이미 100%인 항목은 아쉽지만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 조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물가 변동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아직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조정 금액 산정 방식 공식만 알면 여러분도 재무 전문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 대비 변동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직전 조정 기준일은 최초 계약 체결일이 될 수도 있고 이미 한 번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조정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명확합니다. 조정 금액 변동률 대상 금액. 여기서 변동률은 앞에서 말씀드린 3% 이상 변동한 자재의 단가 변동률을 의미하고요. 대상 금액은 그 변동된 자재가 사용되는 공정의 잔여 공사비, 즉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시공된 부분은 제외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철근 단가가 계약 시점 대비 3% 상승했고 이 철근이 사용될 예정인 미시공 공정에 해당하는 대상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조정 금액은 1억 원에 3%를 곱한 300만 원이 증액 가능합니다. 만약 변동률이 5%라면 500만 원이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이 공식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은 대략적인 조정 금액을 예측하고 발주처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현장의 재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물가 변동 조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9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90일은 단순히 달력위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시작되고 회사의 소중한 이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날짜를 단 하루라도 놓치면 그동안의 노력과 공사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 기술자인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꼭 기억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계산법입니다. 90일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일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서 91일째부터 정식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이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둘째, 조정 요건입니다. 90일 이상 경과라는 시간적 요건과 주요 자재 가격 3% 이상 변동이라는 금액적 요건, 이 두 가지가 모두 빠짐없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근거 자료입니다. 조달청 고시 단가나 통계청, 물가지수처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에 법적인 힘과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거예요. 사적인 견적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적용 형태입니다. 물가 변동 조정은 단순히 돈만 더 받는 개념이 아니라 설계 변경 또는 계약 금액, 조정의 형태로 계약 내용에 반영된다는 사실. 이 둘은 현장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섯째, 필수 서류입니다. 조정 신청서, 단가 비교표, 자재 사용량 산출서, 그리고 공공공사라면 감리 의견서까지. 이 서류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발주처를 설득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들의 완벽성이 여러분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 현장 실무자 여러분을 위한 마무리 조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약 관리에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줄 아는 기술자는 결국 회사의 돈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다. 물가 변동 조정은 단순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약 권리와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회사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90일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발주처와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현장 기술자인 여러분은
더 이상 주어지는 대로 시공만 하는 수동적인 시공자가 아닙니다.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의 이윤을 지켜내는 진정한 계약 전문가이자 스마트한 현장 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물가 변동 조정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첫째, 계약 체계를 확인 계약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적용했는지